가만히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 종목 저 종목 막 다녀도 수익 날 것 같죠? 안 납니다. 그죠? 안 나요. 뭐 시세가 뻗어나가는 종목이 몇 종목 안 되고, 그리고 종목군들이 18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종목군들이 아주 산발적으로, 그것도 뉴스라든가 모멘텀이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또 이슈 테마도 지난번보다는 많이 약화됐죠. 왜 그래요? 펀더멘탈이 있는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지금 자금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뭐 드론 관련주들, 빅텍 같은 종목군들이 상한가 치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상한가 치는 거 이해하십니까? 이거 이해하면 안 되죠. 예. 제가 오늘 우리 한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증권시장에 나쁜 놈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면서 와 그러지 마시고요. 주가는 결국엔 매매, 주식이 이 투자가 되고, 또 주가가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는 데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식은 투자가 되는 것이고, 주식은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가다 빅텍이라든가 얘네들처럼 말도 안 되는 재료를 가지고 시세를 날려버리게 되면 개인 투자가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니까 막 달려붙죠. 저런 종목군들에 있어서 맨 뒤에 누가 있습니까? 개인 투자가들만 완전히 쌍코피리를 터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런 종목들만 보면서 나 혼자 빨리 손실 만회해야지, 나 혼자 빨리 수익 내야 되지 하면서 종목군들 이 종목 저 종목 매매해봐야 어때요, 여러분들? 저런 종목 일부 종목 말고는 가는 종목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큰 수익을 내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게 또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급하게 수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괜히 움직여봐야 고생만 합니다. 또 괜히 이 종목 저 종목 단기 매매라도 하려고 다녀봐야 결국에 먹은 것도 다 뱉어내고 손실나고, 그죠? 괜히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겁니다. 먹은 것도 없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앞으로 터질 종목에 대해서 선취매를 하고 길목을 잡고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더 필요한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요즘에 수익 잘 안 나시죠? 예. 자, 수익 안 나시면 맞으면 1번 쳐보세요. 자, 맞으면 1번. 요즘에 수익 잘 안 나시죠? 손실은 안 나는데 수익도 많이 안 납니다. 맞으면 1번 쳐보세요. 예, 맞아요. 수익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남들도 지금 수익이 안 나는데 나 혼자만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 해드렸죠. 반면에 이렇게 남들이 수익이 나는 장 있잖아요. 요런 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런 장에서는 반드시 수익을 내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남들도 매매를 해가지고 별로 수익도 안 나는 장에서도 혼자 수익을 내겠다고 이리저리 뛰지 말고, 이럴 때는 뭐냐면 터질 장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얘기했잖아. 한 교수 한 큐를 통해서 증시가 폭락이 났을 때, 주가 반등이 났을 때 힘든 구간에서 하루하루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 낼 생각을 하지 말고, 시장이 저점을 찍고 터닝 포인트 하면서 중기적인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을 여기서 미리미리 선취매를 해가지고 기다려라 라는 얘기 해드렸었죠. 그죠? 지금이 그런 위치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매매를 해가지고 나 혼자만 수익 내겠다? 이 종목 저 종목 매매해봐야 절대 수익 안 납니다. 나봐야 얼마나 나겠습니까? 계좌 수익률이면 나와봐야 뭐 1%, 2%, 3%밖에 안 나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 조정이 끝나고 나서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번 이 조정, 기간 조정, 제가 얘기했죠, 이 장.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 나온다 그랬죠. 기간 조정 길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탄력적인 반등이 나와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은 또 매일 또 내일 가면 또 딴 생각합니다. 내일 가면 또 개별 종목들 보고 또 이 종목 저 종목 막 쫓아가려고 막 사고 팔고 정신없어요. 결국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도 리딩을 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녹화를 드리고 또 TV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치고받는다고 매매를 해보십시오. 또 뭐 단타 치면서 수익 났다라고 자랑해봐야 결국에는 한두 번 수익 나고 또 한두 번 또 깨지고 다 그래요. 결국엔 먹어봤자 제자리입니다. 먹었다 뱉어놨다 먹었다 뱉어놨다 해봐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제자리란 말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굳이 그렇게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혼재 양상 보이다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선침해하는 게 최고의 전략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맨날 치고받는 매매를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주도주를 못 잡아요. 주도주를 잡을 시간도 없고 주도주를 잡을 돈도 없고, 그죠? 맨날 눈으로 시세를 보고 눈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맨날 급등하는 종목들만 눈에 들어오는 분들은 이런 시세를 미리 못 봅니다. 그래서 나중엔 남들이 먹을 때도 못 먹어요. 남들 못 먹을 때 혼자 먹겠다고 맨날 치고받고 먹었을 땐 좋지만 그 다음날 슬프고 먹었을 땐 좋지만 그 다음날 슬프고 맨날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엔 본전인데, 본전만 해도 잘한 거죠. 그죠? 본전인데 결국엔 이 본전 쫓다가 나중에 장이 살아났을 때 주도주를 놓쳐버립니다. 결국엔 남들이 대박을 터뜨릴 때도 이 사람은 돈 못 벌어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아셔야 돼요. 주식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대응이 가능한 걸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장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장세라는 것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저는 오늘도 무방을 변함없이 합니다만 오늘 무방 내용도 변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단타 치지 말아라. 그리고 조만간에 시장 터진다. 이제 준비해라. 그리고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집을 해라. 현금 있는 사람들은 주저하지 말고 지금부터 종목들 매집하시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잘 봐라. 이게 될 포트폴리오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가지고 안되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는 쪽으로 포트폴리오 교체해라. 만약에 하다가 내가 포트폴리오가 내가 보이니까 안 될 것 같다, 내지는 이게 되는 포트인지 안 되는 포트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VIP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제 방에 안 오셔도 좋아요. 응?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으로 가셔도 됩니다. 도움을 받으세요. 그때는요. 지금은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장이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그렇게 길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조정이 지금 단기 상승에 따른 횡보 조정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 제가 분명히 나온다고 그랬죠. 이 기간 조정이 뭐 길어봐야 뭐 1, 2주 정도고 생각보다 그 기간 조정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갈지 조금 더 기었다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주도주권의 종목에 대해서 선침해를 하고 물량을 매집해 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기간 조정 길지 않아요. 여기 기간 조정 길지 않을 거고요. 그 사이사이에서 벌써 종목군들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장비주가 많이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유진테크 같은 이런 종목군들 신고가 나오죠. 정말 반도체 장비에 좋은 종목들 많아요. 이 종목도 눌림 조정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안 나왔습니다. 눌림 조정이 안 나와서 제가 한큐에서 방송을 못 해드렸고, 이 종목도 우리가 못 잡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되는 것은 반도체 장비주가 이렇게 강합니다. 제가 반도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죠? 이제는 하나머티리얼스, 그리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 자 이제 중간 바닥을 다지고 이제 하나머티리얼스도 눌리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제가 한큐에서 말씀드렸던 코미코도 급락 조정 후에 다시 오늘 5.5% 반대 나오면서 중간 바닥 다지는 게 확인됐을 겁니다. 그죠?
오늘 제가 한규생학회에서 소개했던 종목이 GST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반도체 장비주도. 실러, 스크러버 생산업체. 이런 종목의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곧바로 안 가고 약간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종목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던 종목들, 뭐 디바이스 ENG 같은 실적주들, 동진 세미캠 같은 EUV 관련 EUV 공정과 관련된 성장주들, 유니셈, 사이맥스, PSK, 테크인, 그죠? 종목들이 모두가 살아있고 ISC 같은 이런 강력한 실적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지금 눌림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막 가가지고 갈 때 막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좀 조금 시각을 좀 멀리 보시고 좀 마음을 좀 느긋하게 보시면 그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종목 저 종목 매매를 하시고 이 종목 저 종목 매매를 하시고 이 종목 저 종목 따라가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많이 변하지 않아요. 많이 늘어나 봐야. 그리고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괜찮은 종목 있다 그래가지고 뭐 20% 30% 들어갈 겁니까? 들어가 봐야 5% 10% 못 들어가요. 무섭기 때문에. 계좌는 변하는 거 없어요. 기분만 뭐 한 3% 4% 먹으면 기분만 좋을 뿐이에요. 그 기분조차고 그 작은 기분조차고 막 종목군들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주식은요, 남들 깨질 때는 덜 깨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남들 깨질 때도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덜 깨진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가시는 게 좋고, 남들 먹을 때는 남들보다 훨씬 3배, 4배, 5배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익이 안 나죠? 안 나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혼자 먹겠다고 달려들지 말자.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 조정이 끝나고 나서 반격이 나올 때 이 상승장에서는 남들보다 3배, 4배, 5배 먹을 준비를 지금 하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부터 또다시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그 안에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아시고,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셨죠? 자, 일단 앞에서 간단하게 썸머리 시장 얘기해 드렸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자, 내용들 잘 체크하시고요. 자, 준비되신 분들, 자, 3번 한번 쳐보세요. 3번.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은 오래 하지 않을 겁니다. 오래 하지 않을 거고요. 뭐 지금까지도 몇 마디 했고요. 합쳐서 한 1시간 안에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건 없는데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일단 오늘 장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말씀드렸었죠. 단기적으로 올랐고 조정은 나옵니다만 제가 강조한 게 어제 그저께 장대 음봉을 세우면서 시장은 이미 중간 바닥을 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대 음봉이라면서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날 폭등이 나오면서 시장은 이제 중간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좀 커지지 않을까. 원래 주가는 그래요.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급락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조정폭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그 조정이 하루 급락 후에 바로 급반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현재 이 위치, 자, 현재 이 위치, 여기가 이제 중간 바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대바닥을 찍은 상태고, 여기 지금은 1차 상승과 직전 고점 근접에 따른 조정을 보이면서 여기서 이미 중간 바닥을 다진 겁니다. 중간 바닥이라는 거는 뭐냐면, 중간 바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르고 그리고 옆에서 옆으로 기어가면서 재반등이 났을 때 요걸 바로 중간 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 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바닥을 찍고 2단 반등에 나서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1차 상승 후에 이렇게 주가가 출렁거립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저점이 거의 대바닥이 중간 바닥의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여기서 중간 바닥을 찍은 상태고 지금 지수가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여기가 대바닥이 됐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은 갔다가 살짝 가다가 다시 눌리더라도 이 지지대는 무너지지 않고 여기서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나서 조만간에 튀어가는 반등이 나온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코스피가 지금 21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봉상의 흐름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직전 고점 근접에 따른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했던 증권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락했던 증권시장이 코로나 주가를 이제 다시 완벽하게 거의 다 회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리까지 온 거예요. 2000포인트를 완벽하게 회복하면서 일단 안정권에 온 거고 이제 제자리까지 온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고점 매물들을 마지막으로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조만간에 재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차트 패턴으로도 시장은 분명하게 충분하게 안정이 된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직전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직전 고점 돌파했고 직전 고점 돌파했다가 급락이 나왔다가 어땠습니까? 바로 아래 꼬리 달고 여전히 5주평선을 중심으로 추세가 살아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직전 고점이 뚫리고 나면 그 고점이 나중에는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직전 고점이 뚫리고 나면 나중에 그게 지지선 역할하고 그 지지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주가는 5주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분명히 살아있죠. 이 패턴은 잘하면 코스닥 지수가 이 패턴은 잘하면 이번 주에도 양봉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이번 주에도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이번 주에 반등이 안 나오면 다음 주에도 양봉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당장 양봉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회복을 못하고 밀린다고 하더라도 갔다가 여기서 조정 받아봐야 1, 2주 정도 짧은 조정 후에 재반등이 나설 겁니다. 그럼 지금 이 구간은 뭐예요, 여러분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권의 종목을 중심으로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막 올라가면 쫓아갈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어제처럼 장중 조정이 나올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를 좀 더 싼 가격에서 종목을 매집해 들어가는 제가 오늘 한 규수에 한 큐에서 내일 한 큐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삭주기죠, 이삭주기. 그죠? 자, 이삭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줍는다고 했잖아. 이삭을 담는 게 아니고 이삭을 빗으로 쓸어가지고 담는 게 아니고 이삭을 하나씩 주워 담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이삭을 하나씩 주워 담는다. 뭐예요? 좋은 주식을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위치가 바로 여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이삭들을 하나씩 주워가는 그런 위치에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인 흐름은 그래요. 그죠? 자, 기술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이제 펀더멘탈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증시도 그렇잖아요. 미국 증시도 너무나 좋잖아요. 나스닥 시장도 이미 직전 고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상태에서 급락 후에 곧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말씀드렸죠? 미국 뉴욕 증시는 분명히 강조됩니다만 미국 뉴욕 증시는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얘네들은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더 중요시한다. 그런데 미국은요. 기술적보다는 펀더멘탈 분석을 더 중요시하는데 지금 미국 펀더멘탈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재확산을 할 수 있는데 2차 팬데믹, 2차 대유행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왜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처음에는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퍼질지 모르고 이미 대비를 못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이미 대유행과 그리고 2차 유행 가능성까지도 부각이 되면서 다 심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시스템적으로도 방역 활동이라든가 치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2차 팬데믹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 수가 뭐 50명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300명, 400명씩 갈 때보다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2차 팬데믹 가능성 높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지금 백신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백신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더나가 임상 3상 준비하고 있고 지금 독일 업체들과 우리나라 업체들도 지금 이 백신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에 나서면서 임상 준비를 하거나 임상에 돌입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조금씩 더 늘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라든가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는 나라들이 기업 수가 무려 500개가 넘어요. 이 많은 업체들 중에 분명히 코로나 백신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시점이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나올 겁니다. 왜? 누가 먼저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초대박이냐 아니면 쪽박이냐의 결정이 되거든요. 결국엔 속도전에 의해서 코로나 백신 개발은 가능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빠져요, 여러분들. 경제지표가 좋아서 어제 미국 증시도 괜찮았잖아요. 그죠? 다만 단기적으로 올랐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못 갔지만 분명한 것은 재확산 우려감은 증시에 별로 반영 안 되고 있어요. 신경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시겠죠? 시장은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나서 움직여야지라는 생각 가지 말고 가기 전에 종목군들을 선취매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뭐예요? 북한이죠? 북한 문제입니다. 다시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북한 문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북한 문제가 증권시장에서 부담이고 북한 문제 때문에 시장에 출렁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응? 북한 문제 때문에 증시가 출렁거리고 북한 문제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북한이 설령 혹 전쟁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북한 때문에 전쟁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북한이 땡깡이 좀 심해요. 다른 때보다. 그죠? 미국의 제재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너무나 안 좋은 상태고 또 지금 김정은의 비자금이라 이런 것들도 완전히 바닥이 났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19로 이제 뭡니까? 국가가 완전히 폐쇄가 돼버렸고요. 그죠? 국경이 폐쇄가 됐고 북한이 의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하고 그렇게 밀접해 있잖아요. 여러분들. 북한에 코로나 환자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걱정해요. 어디 가다가 뭐 들리는 소문에 있으면 어디 가다 뭐 또 한꺼번에 뭐 생매장했다 뭐 이런 소문도 들리긴 합니다만 그만큼 지금 이 북한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지금 생떼를 쓰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는 결국에 이 시장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는 북한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봐야겠는데 북한이 여기서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뭐 이제 김정은이 죽는 겁니다. 그것도 지들도 알 거예요. 알 겁니다. 그래서 전쟁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다. 다만 연평도와 같은 그런 어떤 도발을 만약에 할 경우 시장이 일시적으로 충격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옛날 연평도 사태하고는 지금은 틀려요. 북한과 한국이 긴장감이 최고조로 오른 상태에서 만약에 연평도 같은 그런 미사일 발사가 남한으로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증권시장이 단기간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겁니다. 그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건 전쟁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쟁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전쟁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
북한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것도 보시 바라고. 자, 북한 문제와 더불어서, 저는 이 북한이 이번에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뭐, 북한 핵만 좀 포기하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렇게 이것들이, 김정은이가 아주 이 권력, 이제 어린 놈의 새끼가 권력에 대한 맛을 들이니까, 그죠? 권력에 대한 맛을 들이고 이제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픈하고 개방하고 핵만 포기하면 지들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저러니까 저물놈의 새끼가, 국민들만 저렇게 힘든 거거든요. 길게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붕괴가 되거나, 그죠? 개방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북 관련주들은 지금은 건들면 안 돼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한번 보여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대북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기록을 할 때, 제가 이제 이토마토에 있었었죠. 이토마토인데 이토마토에서 제가 이 대하TI를 선두로 해가지고 대하TI,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일현대시멘트, 그리고 이 대북 관련주를 가지고 한 달 반 만에 계좌 수익률을 45%까지 냈습니다. 이런 종목을 완전히 바닥권에 잡았거든요. 바닥권에서.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한번 와요. 대북주들은.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반드시 잡아야 돼. 그 기회. 그 기회도 잡아야 되고, 지금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너무 민감하게 보거나 할 문제는 일단 아니다라는 거,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미국 경제가 살아있다는 거. 나스닥 선물지수 어서니까 또 플러스 났죠, 여러분들? 그죠? 장중 내내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났잖아요, 여러분들. 네?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스닥도 또 올라오죠? 거기다가 코스피 지수 상승 기조 살아있고, 코스닥 시장도 살아있고,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너무나 탄탄하게 나오는 거예요. 시장 기조가 너무나 강한 겁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집중하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내일도 시장 자체는 조정이 나오면,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미국 증시가 그게 하락하지 않으면 시장은 곧바로 반등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더 늦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종목군들에 대한 매집을 단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어떤 종목 중심으로 매집을 해야 되느냐? 어디입니까? 어디 잡아야 돼요? 어디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응? 다 나와 있죠? 정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한 대표만 보시면, 제가 한 교수 한 큐 하면서 여러분들이 별명 지어주셨다면서요? 오지 교수, 반도 교수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자, 맞습니다. 예, 여전히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거기에요. 거기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최고 결과를 만들어주는 그런 종목들이 숨어 있습니다. 주가라는 거는요, 제가 이제 온라인 증권관에서도 한번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결국 주가는요, 기업의 가치를 분명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이 좋아지게 되면 분명히 주가는 그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죠?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기업의 가치, 미래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바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개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래소 종목들 계속 여러분께 노래 부르고 있죠. 철강주, 화학주, 정유주, 조선주, 금융주 이런 종목들 굳이 매수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고요. 이변에 올라갈 때 다 털어내시라고 그랬죠. 네, 못 갑니다. 못 가요.
오르고 나서 최근에 올라온 거, 뭐 오르지도 못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잠깐 오르고 나서 다 밀려버립니다. 그죠? 확인되셨을 겁니다. 제가 왜 거래소 대형주들 건들지 말고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털으라고 했는지. 왜? 얘네들은 미래 성장성하고 미래 경쟁력 자체가 별로 없어요. 중국 업체들한테 다 따라잡힌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말고 반등치마다 물량을 털어내는 전략이고, 반면에 카카오 네이버 그렇게 올랐는데도 안 죽죠, 여러분들. 이게 주도주의 특징이라고 했죠. 주도주의 특징입니다. 주도주는 시장보다 먼저 올라서 시장보다 나중에 빠지는 게 주도주고, 주변주는 주도주가 많이 갔을 때 많이 가다가 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올라갈 때 못 가다가 주도주가 쉴 때 주변주가 잠깐 올라가는 겁니다. 왜? 얘네들이 많이 올라서 쉴 때 들어왔던 자금들이 못 올랐던 종목으로 자금이 잠깐 들어가면서 바닥 종목 중심으로 주가가 잠깐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종목으로 순환매가 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올라갈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급락이 나와요. 별로 오르지도 못했는데 주가가 밀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순환매가 거의 끝무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뭐 우선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순환 반등의 끝무렵에 와 있습니다. 순환 반등의 끝무렵에 와 있기 때문에 순환 반등이 끝나고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위치는 시장의 주도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고, 그 앞으로 시장의 지수가 재반등이 났을 때 시장 전면에서 대시세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를 계속해서 길목을 잡고 분할해서 매집을 하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가느냐. 이제 내일부터 슬슬 갈 거예요, 여러분들. 재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언제 갈 것인지, 올라가면 난 따라갈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죠.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여기는 급격하게 밀렸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간 것이고요. 지금은 갔다가 쉬어가면서 은근슬쩍 시세가 납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주도주는 시장보다 먼저 간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못 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도주는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왜? 시장이 안정됐고 하방 경직이 나오고 시장이 안정이 되니까 저평가됐고 성장성 있는 종목 중심으로 기관이라든가 세력들이라든가 선침해가 먼저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빠지니까 얘는 안정적으로 조금씩 가는 겁니다. 티내지 않고.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그때부터 속도가 붙는 거예요. 속도가 붙는 겁니다. 왜 선침해를 해야 되는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요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일 이후라도, 오늘 뭐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셨든 간에 내일 이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종목군들에 대한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종목 저 종목 지금 쫓아다닌다고 수익 안 나요. 괜히 증권회사 배만 불려줍니다. 맨날 수수료 사고 팔면서 증권회사 배만 불려주시는 거예요. 네? 맨날 사고 팔아봐야 힘만 들고 스트레스 받고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대시세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종목을 여기다 잡아놓고 대박을 한번 터뜨려 봐라. 100% 몰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몰빵, 한 종목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주도주에 몰빵을 해요. 주도주에. 포트폴리오 짜서 핵심적인 주도주에 100% 몰빵을 하십시오. 단타 쳐봐야 뭐 5%, 10%, 20% 단타 쳐봐야 2%, 3%, 5% 먹어봐야 계좌 변하는 거 없잖아요. 차라리 이런 구간에 주도주가 되는 종목에 대해서 100% 몰빵을 해놓는 겁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도 신용도 쓰면 됩니다. 많이 쓰지 마시고 조금만. 우리 방에 한 1.5배 정도 쓰니까 조금만 쓰세요. 이런 구간에서 물량 잡아놓는 겁니다. 그 주도주를 잡아놓고가 아니라 좀 늦었어요. 오늘도 장중 내내 출렁거리다가 장중 막판에 종목들 지금 시장 뭐 움직임 좋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가고 나서 손을 들면 또 쫓아가야 되고요. 쫓아가면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희한하게요.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쫓아오면 이상하게 꺾어요. 그죠? 가네 그래서 쫓아갔는데 가면 이상하게 꺾어버려요. 환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팔았는데 팔고 나서 기가 막히게 또 올라갑니다. 맞죠? 마치 세력들이, 기관들이 내가 매매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듯이 나만을 왕따시키고 매매하는 것처럼 내가 들어가면 꺾어버리고 내가 팔면 바로 땡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에? 공감하시는 분들 5번 한번 쳐보세요.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에? 자, 공감하시는 분들 5번.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말고요. 예? 그죠? 나는 아닌 것처럼 절대 아닙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저도 많이 겪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처럼 초짜 때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침해라는 겁니다. 선침해, 누구하고 같이 기관과 세력들처럼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선침해를 하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선침해를 하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앞으로 나타나는 이 기간주 중이 생각보다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내일은 제가 보기엔 신고가 나올 겁니다. 신고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막판에 선물지수 땡겨놨죠? 나스닥 선물지수 약보합 정도 혼주 장세. 그죠? 그리고 제가 이날 폭락 장세 나올 때 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폭락 나왔을 때 제가 무방하고 한기수 함께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장 안 죽습니다. 살아날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주가가 폭등이 한번 나오면 오셔가지고 참, 전문가님 시장 잘 봤습니다. 너무나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좀 해주면 더 기분이 좋을 텐데, 그런 말도 한마디도 없어요. 아무리 무방이고 공짜 방송이지만. 그죠? 기가 막혔잖아요, 여러분들. 이 폭락장에서 이 시장을 저렇게 전망을 해주고 예측해준다는 게 절대 쉽지 않잖아. 미국 증시 올라가는 것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애지간해서 저런 시황 놓치지 않아요. 지난번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도 저도 메르스처럼 단기적으로 끝날 거로 생각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거기서는 저도 오류가 있었던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땐 틀렸어요. 하지만 여기 지수 요 대바닥권부터는 지금까지는 시장에 대해 틀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에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장세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내일도 여러분들은 장중 조정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라. 그러면 어디가 주도주입니까? 자, 일단 거래소 대형주는 요거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요거만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이쪽 섹터만 계속 보시면 되는데, 바이오 제약주들은 최근에 올랐어요. 지수가 오르고 나서 쉬어가는 와중에 못 올랐던 바이오 제약주가 올라가면서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바이오 제약주가.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는 건들지 않는 게 좋겠고요. 이 바이오 제약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백신 개발이 임박이 됐거나 내지는 백신 개발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얘네가 조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죠. 백신은 빨라봐야 이제 3분기 말, 그죠? 이제 다음 달 이제 3분기가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빨라봐야 8월, 9월인데 8월 달도 쉽지는 않죠, 인간적으로. 그죠? 근데 몰라요. 허가를 빨리 내주면 의외로 백신이 개발이 빨리 되고, 만약에 허가를 빨리 내주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빠르면 7월,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 9월에서 4분기 안에 백신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바이오 제약주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제약주는 단순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런 바이오 제약주는 올라갈 때마다 분할해서 물량을 줄여라 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고,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은 뭡니까? 신약에 대한 기대감, 코로나 치료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식상해졌어요. 탄력이 많이 떨어지죠, 여러분들. 바이오 제약주단 시장에 관심이 많이 떨어졌고,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많이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종목 벌써 꺾이고 있고, 마지막에 한두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했습니까? 쭉쭉 못 뻗어나가죠? 예. 자, 현대바이오도
여러분들한테 한큐에서 한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올라갔죠. 근데 오늘 제가 한큐에서 한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단기간쯤에서는 물량을 줄여라.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실 만한 종목이에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라는 재료 때문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또 매물 압박이 너무 많죠. 바닥권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어요. 근데 욕심을 부리고 추격 매수는 할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닙니다. 그런 다른 바이오 제약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바이오 제약주는 그동안 올랐거나 내지는 최근에 올리려고 하다 꺾인 종목들은 절대 건들면 안 돼요. 이제는 재료 자체가 너무 식상해서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는 건들지 말아라. 건들더라도 단타로만 대응을 해라.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실질적으로 종목들 탄력 많이 떨어집니다. 그걸 보시 바라고. 자, 그 다음부터는 어디 봐야 됩니까? 또 나왔네요. 어우, 징글징글, 그죠? 또 나왔습니다. 징글징글합니다. 뭐예요? 자, 분명히 말씀한 IT 관련주들, 반도체, 5G, 스마트폰 이쪽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가져라 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자료가 잠시만요. 자, 바이오 제약주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섹터는 뭡니까? 또 노래 부릅니다.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시장의 주도주는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도주는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시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반도체, 5G, 2차전지, 앤드 스마트폰.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여기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3대 축. 현재 한국 증시의 대시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3대 축. 3대 핵심적인 중심, 주도주는 뭡니까? 바로 반도체와 2차전지와 5G 세 개입니다. 스마트폰은 종목군들이 많이 이제 압축이 됐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그냥 한두 개 정도만 매매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가 집중되어야 될 섹터는 바로 반도체와 5G, 2차 전지가 된다. 바뀐 거 없죠? 바뀐 거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지 마세요. 미국 연준에서도 2021년 미국 경제는 급반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고, 실업률도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분명히 내놓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그러겠고, 채권 매입을 통해서 시중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경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 살아나는 겁니다. 주식은 느낌으로 하고 통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가 있고 떨어지는 원리가 있고 주가가 시세가 만들어지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게 바로 기업의 가치고 그게 바로 기업의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이 좋으려면 업황이 좋아져야 되고, 업황이 좋아지려면 정부라든가 글로벌적인 수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글로벌적인 수요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예? 그 섹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노래 불렀죠? 그게 바로 반도체와 5G와 2차 전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 얘기 안 합니다. 워낙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종목군들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도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단기적으로 올랐습니다만 어때요? 제가 오늘 한큐에서 DBI텍이라는 종목을 차트 주봉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의 차트를 쫙 당겨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0년 내 최고가를 형성했던 주가입니다. 그죠? 10년이 아니에요.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안 빠지죠? 추세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DBI텍의 주가가 살아있다는 얘기고, DBI텍의 주가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주를 중심한 강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바로 요걸 보셔야 돼요. 자, 바로 요걸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DB하이텍의 주가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종목군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SNS텍 같은 종목군들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시세가 났죠, 여러분들. 이거 들고 있겠습니까? 알아야 들고 가는 거예요, 알아요. 알아야 들고 가는 겁니다. 이번에 SNS텍은 이미 주가가 저점에서 이제 1000% 갈랐는데, 제가 보기엔 1000% 이상 갈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갈 거냐 쉬었다 가느냐 그 문제가 되겠죠. EUV 공정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EUV 공정이 초미세화 공정에서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FST 같은 이런 종목이 그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SNS텍하고. 그죠?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가려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전체적으로 시장도 안 좋은데 혼자 올라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가 어떻게 이런 종목 보면서 어떻게 꺾였습니까? 끝났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들. 안 끝났어요. 종목군들이 대장주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왜 끝납니까? 거기다 DB하이텍도 가다가 중간 바닥을 다지고 탄탄한 하방 경지 나오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테크인, 여러분께 강조했던 테크인도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을 줬습니다만 아직 안 죽었죠. PSK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조했던 PSK테크도 이미 시세가 났지만 중간 바닥 다지고 다시 회복되는 모습 나오잖아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도 한규수의 한 끼를 통해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저가 매집을 하라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디에서 대응할 것인가, 어떤 종목을 잡을 것인가, 그게 힘들겠죠. 제가 TV방송을 통해서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까지 따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눌림목 조정을 위해서 반도체 장비주들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중간 바닥 다지고 재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리노코업 같이 저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반발 매수에 대기 매수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잡으셔야 돼요. 어떤 종목을 잡을까?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잡을까? 제가 무방에서, TV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그거보다 더 좋고 좀 더 안전한 종목을 또 어디에서 잡을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잡으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현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위치에서 절대 조바심 내시면 안 돼요.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응? 특히나 이 장은 여러분들 단타 치면 돈 못 벌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단타 치는 분들 돈 못 봅니다. 단타로 돈을 벌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 종목을 어떻게 단타 칩니까? 여기서 올라갔다고 팔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거 먹는 겁니다. 요것도 요거 버리는 겁니다. 요만큼 여러분도 손실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대표가 뭐 한다 그랬죠? 주도주 대시세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에? 단타를 쳐야 되는 장과 이렇게 주도주를 가지고 가면서 대시세를 만들어내야 되는 장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주도주를 가지고 길게 보시면서 대시세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움직이십시오. 공부하십시오. 한 대표도 증권시장 입문한 지 29년째지만 여러분들보다 제가 공부 한 100배는 더 많이 할걸요? 10배가 아니라 100배는 더 많이 할 겁니다.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맨날 종목 연구하고 시장 분석하고 종목 기술적 분석, 수급 분석하고 기업 내용 분석하면서 매매 타이밍 잡고 맨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지금 기회라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제가 지금 장세 좋은 장세니까 적극적으로 하셔라라고 하면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제가 TV방송에서 정말 이 장 좀 안 좋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 가서는 좀 조심하시고 일부 정도는 물량을 털어내시고, 제가 TV방송 가가지고 종목도 이거 파십시오. 지금 위험합니다. 공격적으로 파십시오. 이런 얘기를 못해요. 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약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일부 좀 올랐던 종목들은 현금을 좀 만드십시오. 그게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좀 털고 현금 좀 만들어 놓는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TV 보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자, 이해되신 분들 1번. 자, 1번. 아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면 돼요. 예. 그래서 현재 이 시장 반도체 장비주들은 정말 실적 좋고 성장 가치가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아서 뭐 욕심 같아서는 다 잡고 싶은데 그걸 더 어떻게 잡아요? 종목을 압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은 가고 어떤 종목도 못 가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참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결국엔 이렇게 돼요. 좋은 종목들은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좋은 종목들이 뭐 1, 2, 3, 세 종목 정도 있다고 쳐요. 주도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가요. 근데 얘 두 개 못 가죠. 얘가 하루 쉽니다. 그럼 얘가 가요. 얘 쉬고, 그죠? 얘 갔다가 쉬고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럴 때 얘네도 쉬고요. 또 쉬고 얘 다시 쉬죠. 얘가 이틀 쉬었다가 또 갑니다. 그리고 얘가 쉬죠. 얘 이틀 쉬었다가 또 가고 또 쉽니다. 그럼 얘 이틀 쉬었다가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에 뭐야? 지그재그로 누가 먼저 가고 누가 하루 이틀 정도 누가 늦게 가는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 중기관점에서는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대신에 이 안에서도 가장 강력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대장주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바로 대장주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1등 대장주가 아니면 2등 대장주라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주도 섹터권의 종목을 잡고 있어야 화학주, 철강주, 정유주, 금융주 이런 거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시장의 중심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중심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요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 바로 시장의 주도 중심 이론입니다. 주도주 중심 이론이에요. 아시겠어요? 항상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그래야 소외되지 않고 아무리 소외주를 매매하더라도 다른 정유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이런 것들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준다. 반도체 장비는 잡으셔야 된다는 결론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자, 5G 관련주들. 중소형 5G 관련주에서 아렌트 테크놀로지가 또다시 급등세가 나오면서 이 종목 지금 누적 순위를 한 기수에 한 개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자, 벌써 100%가 넘었습니다. 이제 그 뒤를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하나씩 늘어날 겁니다. PPI가 지금 제가 한 기수 한 개서 여러분들 얘기했고, 오늘도 주가 이제 반등해서 이제 7.2% 올라왔고요. 그런 가운데 대장주들, KMW 이런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징글징글하죠? 가만히 보시면 바이오 제약주들 말도 안 되는 종목군들까지도 주가가 다 순환 반등이 났는데 5G는 못 갔습니다. 그죠?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KMW, 오이솔루션, HFR, 이노바레스, 서진시스템, 솔리드, 에스테크, 아렌 테크놀로지 뭐 다 똑같아요. 하반기 정말 5G 관련주들은 반등이 나와도 벌써 나와야 되는 그런 위치였는데 아직도 반등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죠. 하지만 어때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올해, 내년 이후, 올해 이후에 성장 가치는 대단합니다. 말씀드렸죠?
5G 시장 규모가 반도체 시장 규모보다 2배 이상 큽니다. 그런데 그 시장은 이제 초기고 코로나19 때문에 투자가 다소 딜레이가 됐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통신 표준화 기술과 관련해서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를 하면서 5G 시장을 중심으로 한 패권 전쟁이 이제 보다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5G 시장의 성장성이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한국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하반기 본격적인 투자가 임박이 됐습니다. 경제 재개가 진행이 되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5G 투자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태. 이제 코로나 봉쇄는 못해요.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감기 걸리는 것처럼 코로나19 걸리지 않게끔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경제 봉쇄 안 할 겁니다. 그럼 5G 투자는 하반기 분명히 단다 라는 걸 보셔야 되고,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5G 관련주 보지 말아라, 지금은 아니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너무 지루하다,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지금 이제는 별로 추천들 많이 안 나오시죠. 저는 지금도 방송을 통해서 5G 포기하지 말아라, 물량 매집해라, 이삭 죽게 해라, 길목 지켜라, 그러면서 대표적인 탑픽 종목으로 제가 KMW 여러분께 얘기하고 있죠. 대장주니까. 그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해요. 5G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KMW와 더불어서 RFHS 같은 종목은 최근에 많이 밀렸죠. 근데 중국 화웨이에 대한 규제가 조금씩 풀린 상태고요. 여전히 RFHC는 이제 중국 화웨이향 비중이 좀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중국 화웨이 하면 RFHC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오늘 HF라 주가가 3.3% 다른 5 관련주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만큼 얘도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죠? 많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이런 종목들도 5G 업황 자체가 성장하게 되면 그만큼 수혜폭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동안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기다리는 시간은 더 많이 짧아질 겁니다. 워낙에 진리였고 제가 예상했던 반등 시점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언제 갈 것이다 라고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부지불식간에 시세는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길목을 잡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지금 R&D 테크놀로지, PPI,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코이버, 다른 종목도 올라오죠. 움직일 겁니다.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 똑같죠. 레파토리 똑같습니다. 주도주는 한번 만들어주면 절대 쉽게 안 바뀐다라고 하는데, 제가 시장 주도주에 대한 분석이 바뀔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얘네들 말고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 2차전지의 시세가 좀 많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올랐던 에코포레비라든가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을 추격 매수하지 말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분들은 삼성 SDI를 바라라는 얘기 드렸고, 직전 고점 35만원 선을 저점으로 해서 추격 매수가 아니라 눌림을 이용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실 만한 종목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재상승 시점 잡는 거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바심을 내면 안 돼요. 나는 매수하자마자 먹어야지. 그런 욕심이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놓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이 종목 이 종목 매매 안 하고 다른 종목 매매도 수익 안 나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승부를 걸어야겠구나 라는 마인드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를 여러분들한테 무방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종목에 대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VIP 방에서는 이거 매매 안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회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건 별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다 털어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님들은 이거 매매 안 할 겁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크신 분들은 오시면 별도로 가져가실 분들은 잡으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방송에 VIP 방송에 오시는 회원님들은 제 매매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거 매매 안 합니다.
이거보다 빠른 2차 전지 관련주가 있어요. 예. 그거 잡아야 되거든요. 그거 잡을 거니까 2차 전지는 그냥 무방에서는 삼성 SDI를 표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정말 숨겨진 진주 같은 그런 종목을 매집을 하시겠죠. 그 종목군들을 발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종목은 제가 무방에서는 공개를 못해요. 등치가 작기 때문에 공개를 못합니다. 오시는 회원님 중심으로 제가 회원 중심으로 잡아드릴 거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 양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나온 겁니다.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스마트폰하고 OLED 관련주 있는데 거기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요. 2차 전지하고 5G하고 스마트폰 3개 섹터만 봐도 종목들은 차고 넘칩니다. 더 이상 다른 종목 볼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종목군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충분하게 이해되신 분들, 자, 7번 한번 부탁합니다. 7번. 7번. 예. 자, 이해되셨죠? 똑같습니다. 시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황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고요. 또 주도주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하려면 그 정도는 알고 해야 됩니다. 맨날 시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매매가 달라지고 종목이 달라지고 전략이 달라지면 그걸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매매는 그렇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쉬운 매매도 못하면 어떻게 그 어려운 매매를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수익을 내겠습니까? 주식은요,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5% 10% 먹고 용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지금 이 장은 여러분들 자동차 바꾸는 장이고 조그만 집 한 채 정도는 살 생각을 하시고 주식을 하세요. 지금 같은 장은 그 정도의 욕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 수익을 크게 잡으셔야 돼요. 나는 10%만 먹고 말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먹어야 5%밖에 못 먹어요. 왜? 주식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완전 바닥에서 못 사고 완전 꼭지에서 못 판단 말이에요. 그럼 요 몸통밖에 못 먹는 겁니다. 그럼 10% 목표로 잡으면 많이 먹어야 5%, 6% 먹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큰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얼마만큼 많이 가고 주도주가 얼마나 강한지를 제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도는 제가 얘기했죠. 100%, 200%가 아니다. 기본이 그냥 100%, 200%, 300%, 500%, 1000%. 아까 SNS 텍 1000% 났잖아요. 그죠? 벌써. 그죠? 네? SNS 벌써 1000% 났잖아요. 3000원부터 주가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1000% 났잖아요. 하는 사이에 벌써 1000% 난 종목이 벌써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도주의 힘이거든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장에서는 적어도 100%, 200%, 300%를 목표로 종목군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원님들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맨날 치고받고 그런 매매가 아니라 그런 중장기적인 주도주를 가지고 승부를 해야 하는. 화면이 안 보여요? 잠시만요. 자, 지금 보이죠? 자, 지금 괜찮으세요? 인터넷이 잠깐 끊겼나봐요. 자, 화면 잘 보시는 분들 소리 들으시면 1번. 네, 아시겠죠? 제가 방금 무슨 얘기 했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목표 수익을 크게 잡으세요. 그러나 그 큰 목표 수익을 잡으려면 단타 트레이딩으로 안 됩니다. 주도주를 가지고 대시세를 노려야 되고 주도주를 가지고 중장기 대시세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나는 거예요. 이번 장만큼은 반드시 단기 매매 그리고 조급하게 빨리빨리 수익을 내는 거를 바라지 말고 처음에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잡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이때는 막연하게 공포스러워가지고 주식을 못 잡았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주식을 못 잡는 거는 조급하거나 나는 매수하자마자 수익 내야 돼 라는 그런 조급함이 있거나 내지는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나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죠. 예, 두 개 다 해당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습성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잡자마자 빨리 주식하기를 바라서 예, 단타를 치고 있거나 그리고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모르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 대한 분석을 드리면서 아 그렇구나. 그냥 단순히 외우지 말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주식을 사야겠구나 라는 논리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점을 여러분께 또 한번 말씀드리고 더 늦지 마세요. 시장은 조금씩 살아날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시점 안에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주도 섹터 종목으로 매집을 단행을 하자.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내용들 여기까지입니다. 충분히 설명드렸고 자, 다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충분하게 이해되신 분들 자, 1번 다시 한번 쳐봅니다. 1번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1번 자, 그래요.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했고 똑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점만 아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이제 장이 뭐 나빠진다라는 관점보다는 더 좋아진다라는 관점 그리고 단타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도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집을 하고 대시세를 노려라. 이게 오늘 방송의 또 한 번의 핵심 포인트니까 그 점만 아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단타 좀 줄이시고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번만큼은 저 한 대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따라와 보시고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중에 전문가 필요 없습니다. 혼자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MBN 회원님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특히나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초보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공부하시다가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래도 검증된 전문가들한테 자, 한 번 정도 맡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현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따로 VIP에 대해서 홍보 안 하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만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편안한 밤, 오늘 편한 오후 되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대 뵙고 회원님들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